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9월 7일은 곤충의 날이라고 하네요. 뭐 곤충 하면은 일단 뭐 벌이라든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굉장히 언짢고 뭐 대하기 싫고 뭐 그런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뭐 인간 사회에도 이제 이로운 곤충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천적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곤충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충의 날을 만들어서 곤충 산업을 또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또 푸른 하늘의 날이다. 뭐 기념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푸른 하늘, 환경을 이제 맑고 깨끗하게 하자.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의 기념일이죠. 정말 뭐, 이 남북국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 갖고 뭐 이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어떤 변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여행을 갔었는데 음, 뭔가 멀리서 봤을 때는 산꼭대기에 이제 눈이 쌓여 있는데 어느 정도 중간쯤 이렇게 이제 관광 삼아 올라가니까 거기가 전에는 이제 얼음이 이렇게 이제 덮여 있었던 데 지금은 그게 다 녹아서 얼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구가 따뜻해져 갖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삼태, 삼태족의 기체, 고체, 액체 그 삼태의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우리가 뭔가 환경을 좀 지키자, 깨끗하고 맑게 지키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이 또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9월 7일 곤충의 날, 그다음에 푸른 하늘의 날,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곤충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곤충의 날. 곤충의 생태와 가치, 산업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곤충으로 인해서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곤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며 매년 9월 7일로 곤충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2019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과 유공자의 포상, 심포지엄과 곤충 산업 모범 사례 발표 등 행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네요. 제정 이유를 한번 볼까요? 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곤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그리고 곤충 산업의 중요성과 곤충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네, 농가의 소득 증대, 그래서 이제 산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 같으네요. 네. 이 곤충이 뭔가 농가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거네요. 하긴 뭐 잠업이라고 하죠. 이제 누에를 치고 그러는 그런 그것도 진짜 큰 사업이고 또 뭐 이런 법령에 의해서 어떤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뭐 문제점을 갖다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래와 역사를 볼까요? 자, 곤충은 절지 동물문 육각 아문 곤충 강에 속하며 종속과 목강문 이게 생물을 갖다 이렇게 쭉 분류해 들어가는 이제 계통도죠. 예. 이제 그런 계통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머리, 가슴, 배. 예. 뭐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머리, 가슴, 배. 가슴 부위에 6개의 다리가 있는 무척추 동물을 말한다. 곤충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머리, 가슴, 배로 몸이 나눠지고 가슴 부위에 6개의 다리가 있는 무척추 동물. 다시 부연하자면은 곤충은 절지 동물에 속하며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동물의 물이다. 몸이 외부는 키틴질이나 탄산, 칼슘으로 된 외 골격으로 덮여 있고, 뭔가 이렇게 곤충을 잡아서 보면 저기 딱딱하죠? 예, 그게 키틴질이에요. 예. 대부분 수정된 알을 통해서 번식을 하며, 예. 그러니까 알을 통해서 번식하네요. 그 종의 수가 200에서 250만 종에 이를 만큼 많고, 엄청 많네요. 250만이면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응하여 서식을 한다. 자연계에서는 식물의 번식이나 유기물의 분해에 크게 기여하며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파리, 모기 다 질병을 전파하죠.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글쎄 역할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죠. 예. 어찌 됐든 그런 곤충들이 뭔가 유기물질을 그 이제 분해를 해 갖고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같은 걸 이제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런 역할을 이제 곤충이 한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뭐 워낙 인간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내 갖고 참 곤충도 바쁠 것 같습니다. 곤충의 종은 알려진 것만 수백만 종이 넘지만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곤충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특히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 음, 동해, 등해,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250만 종이나 되는 걸 다 뭐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지금 여기는 뭐 사슴벌레라든가 장수풍뎅이, 뭐 반딧불, 글쎄요, 뭔가 인간의 그 어떤 그 삶이라고 할까? 거기에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그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곤충들을 이제 육, 그 뭐 이게 생육을 갖다가 어, 이게 진짜 뭐 도와주고 뭔가 그 이제 뭐 번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갖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곤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하면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직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이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곤충생산업, 곤충이나 곤충이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곤충가공업, 그다음에 곤충이나 곤충이 산물 또는 부산물이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곤충 유통업 등이 있다. 음, 이것도 그 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겠네요. 예. 그냥 이 허공 중에 날아다니는 곤충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동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국민에게 곤충의 가치와 곤충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로 제정을 했다.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약칭 곤충산업법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의 이 곤충의 날 1항 어,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 영양적 가치와 곤충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로 한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글쎄요, 엊그제 서울시의회를 얘기하면서 중앙정부라는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법적으로 맞는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정부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 제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정부가 아니고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 관련 행사를 볼까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이 되며 유공자 포상과 함께 심포지엄, 곤충산업 모범 사례 발표, 곤충 및 관련 제품 전시, 영상물 제작과 홍보 등이 이제 이루어진다. 곤충 같지는 않지만은 곤충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이모티콘 하나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이 푸른 하늘의 날 하면 뭐 기후, 그다음에 환경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 오염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유엔에 제안하여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의 날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거예요. 유엔에다가 최초로 응? 주도를 해서. 예. 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그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지정을 채택을 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했네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8월 11일 제41차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날짜는 매년 9월 7일이다. 9월 7일이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념일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19년 9월 23일 날 뉴욕에서 개최된 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 날이 제안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 19일 날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영어로는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상당히 기네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클린 에어 포 블루 스카이스. 예. 푸른 하늘의 날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41차 국무회의에서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2020년 9월 7일 날 제1회 푸른의 날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2021년 9월 환경부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회원국가 그 기구, 국제 지역 기구나 시민들이 환경 오염을 막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의의를 보면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실천할 것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요즘은 그 황사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황사보다 더한 게 오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사 낄 때 보면은 정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 그 화석연료를 쓰는 어떤 그 이제 어떤 산업 현장, 공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된 데서 날아오는 먼지 이런 것들하고 그 섞이고 어우러져 갖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덮쳐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멀리 날아가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전부 중국 쪽에서 오는 겁니다. 음, 정말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그거 보면은. 자, 오늘이 또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그 방송을 그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7일 날 방송 번호 273번으로 방송을 해드렸네요. 거기 보면은 곤충의 날, 푸른 하늘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곤충의 날과 푸른 하늘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준비해 달아보았습니다. 네, 아주 푸른 하늘이 쫙 보이네요. 음, 광화문이죠. 경복궁이고, 요 뒤에 이제 옛날 청와대죠. 네. 배산 임수. 그렇죠. 뒤에 산이 큰 게 있고, 앞에는 이제 한강이 흐르죠. 그다음에 좌청령 우백호. 풍수지리. 풍수지리 하면 다들 뭐 미신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라는 게 우리네들 그 의식,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속에 아주 깊숙이 그 배어 있어 갖고 녹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선택을 할 때 어 좋은 쪽으로 좋다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선택이 됐다, 선택을 했다.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뭐 그러면 달라지죠. 음 정말 그 우거지상을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이건 심리학적으로 다른 문제죠. 무슨 과학적으로 뭐 어떻고 과학적으로 따져도 뭐 그렇게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 제가 풍수지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뭐 풍수지리 하는 사람 말 들었다고 미신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들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아 이거 어 사무실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뭐 문 방향이 어느 쪽이 좋으니 뭐니."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그렇게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인테리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푸른 하늘 그다음에 곤충의 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지난해에 그 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음 방송을 편성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